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직선 뭐라고 얘기할까요? A라는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 이 직선에 있는 벡터 가운데 직선 밖에 있는 벡터 B랑 제일 가까운 거 찾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답이 P라면 B-P의 크기는 모든 K에 대해서 B-AK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B-P가 A랑 직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튼 요 A라는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 1차원 공간이죠. 에 있는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걸 찾는 것은 B-P와 A가 직교하는 그런 벡터 P를 찾는 거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B를 구했죠. 그래서 B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는 선행연산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A랑 같은 방향에 있는 벡터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1차원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n차원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A의 레인지 스페이스, 그냥 편의상 2차원 공간이라고 하죠. 더 커지면 그릴 수가 없으니까.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들은 모두 AX꼴로 표시되는 거겠죠.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 가운데 A 레인지 스페이스 밖에 있는 벡터 B랑 제일 가까운 걸 찾으시오. 그 문제의 답이 P라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P를 찾는 거죠. P는 물론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고, 그러니까 AX가 P 되는 X가 있는 거고, 그 X를 내가 AX 바라고 하면 바로 AX 바가 P 되는 X 바가 있다는 얘기고, 바로 그게 요 문제를 푼 결과예요. 용어 비슷하게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를 지금 X에 대해서 푸는 거죠.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이렇게 표시해요. 아그민. 그러니까 이 최소화 문제를 푼 결과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별게 아니라 그게 X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P, 여기 있는 P를 찾는 건데, 그 P는 이런 X바를 존재하고, 당연히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바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다.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X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앞에서 1차원 공간으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요 B-P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 AX꼴로 쓸 수 있겠죠. 걔와 직교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보일 수 있죠. B-P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죠. B-P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와 직교하면, 그러면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과정은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이 문제의 답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정확히 이거랑 같은 문제인 거죠. 이걸 B-P가 A랑 직교하면 이게 성립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그거를 일반적인 n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림은 2차원 공간에서 그렸지만 더 이상 큰 차원 공간에서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P가 AX랑 직교하면, AX꼴로 생긴 벡터랑 직교하면,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와 직교하면 이런 얘기죠. B-P가 요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랑 직교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바가 있고,
그거는 이거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x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먼저 프로젝션 시키고, 요걸 내가 이제 이런 P를 찾는 것을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즉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P를 찾은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고, 그리고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3.3의 제목이 Projection and Least Squares Approximation인데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는 예를 들면서 좀 보기로 하고, approximation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curve fitting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냥 여기서는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는 ax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가장 작게 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거나, 물론 최소값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곱이 있으니까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나 이걸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나 같은 문제예요. 답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스퀘어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 문제로 바꿔놓으면 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곱한 것을 가장 작게 한다. 그래서 least squares, 최소 제곱법 또는 뭐 최소 자승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least squares 방법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기하학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굳이 제곱한 걸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로 바꿔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봅시다. 그럼 제곱해서 가장 제곱한 거를 작게 하는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로 했죠. b-p가 ax 꼴로 생긴 벡터랑 직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보기로 했고, 이걸 만족하는 p를 그냥 찾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자,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 P를 찾으면 P는 AX 바꼴로 표시되고 X바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B-P는 AU 렌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랑 직교한다. 이런 꼴로 생긴 모든 벡터랑 직교하고, 이런 꼴로 생긴 모든 벡터는 A의 컬럼들의 조합이니까 B-P가 A의 컬럼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벡터랑 직교한다는 것은 B-P가 A의 모든 컬럼과 직교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A를 이렇게 A의 컬럼들을 AI라고 넣으면 A1은 첫 번째 컬럼, A는 n번째 컬럼. 그러면 이 B-P가 A의 모든 컬럼과 직교한다는 얘기는 B-P가 AI, I는 1부터 N까지 이런 얘기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B-P 트랜스포즈 A 또는 AI 트랜스포즈 B-P가 0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다시 쓴 거예요. AI 트랜스포즈 B-P가 0이다. I는 1부터 N까지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간결하게 표시한 게 굳이 색깔 바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된 거고. 자, A1 트랜스포즈 B-P0, A2 트랜스포즈 B-P0 쭉 나가서 AN 트랜스포즈 B-P0. 그리고 요건 뭡니까? 요건 바로 A 트랜스포즈죠. A를 앞에서 이게 A라고 놨으니까 얘는 A 트랜스포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얻어요. 그리고 P는 옆에서 또 우리가 P는 AX 바라고 놓을까? 그래서 A 트랜스포즈 B-AX 바가 0. 이걸 만족하는 X 바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형 행렬입니다. 그렇죠? 정사각형 행렬이고 그리고 대칭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이죠. A 트랜스포스 A X바가 A 트랜스포스 B 되는 그런 X바를 찾으면 돼요. 이건 항상 존재해요. 우리 문제를 포뮬레이션하는 과정을 보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얘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이걸 만족하는 X바가 있는 거니까. 여기 사실은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괄호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식으로 X바를 구하면 X바가 바로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그 X바다. 다 풀었어요. 그리고 A 트랜스포스 A가 싱귤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이걸 만족하는 X바는 여러 개 있겠죠. 서로 다른 X바가 동일한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 트랜스포스 A가 non-singular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더는 증명을 미룰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 하겠습니다. 어쨌든 A가 모든 A의 컬럼이 모두 독립이어서 얘가 non-singular면 역행렬이 있으니까 X바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열심히 과제까지 하면서 최소 AX, B 되는 X 찾았는데 정사각형 행렬인 경우에도 역행렬 구하지 말고 그냥 가우스-거법 가지고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셔? 이건 지금 내가 이걸 이용해서 X바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X바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X바를 계산하시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든 X바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해요. 언제? 이럴 때. A바가 풀 컬럼 랭크다. 우리 A가 풀 컬럼 랭크다. A의 컬럼들이 I들이었고 그 얘기는 이 컬럼들이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요 A들이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요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 A들 내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들로 컬럼을 구성해서 행렬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그렇게 엄청나게 제약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가지고 여러 개의 X바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A 트랜스포스 A가 non-singular일 때 이렇게 X바를 구하고 그리고 P는 여기다가 A를 곱한 것이 되겠죠. 개념적으로는 P가 먼저 나왔죠. 개념적으로는 P가 먼저 나왔어요.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거를 찾았어요. 그게 P예요. 그 다음에 AX 바가 P 되는 X 바를 구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X 바가 먼저 나왔네. 그렇죠? 개념적인 순서와 계산의 순서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X 바 나오고 이렇게 P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 풀었네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래서 내가 P라고 놓으면 프로젝션 P는 B에다가 빅P죠. 빅P 대문자 P B에다가 P라는 행렬 이렇게 생긴 P라는 행렬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즉 선형연산입니다. 프로젝션은 선형연산이다. 우리가 1차원 공간에서 확인했던 것을 일반적인 n차원 공간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본 거죠. 우리 앞에서 1차원 공간에서도 어떻게 됐었죠? P는 A 트랜스포스 A, AA 트랜스포스 D였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렇게 n이 1인 경우 이렇게 했었죠.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션은 선형연산이고 그 결과로 얻은 P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았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가장 작게 하는 x나 이걸 가장 작게 하는 x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걸 x바라고 하면 그 x바는 이 식을 만족한다. 이 식은 그냥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그리고 A 트랜스포스 A가 역행렬이 있으면 A의 모든 컬럼이 독립이면 A의 모든 컬럼이 바로 내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면 그러면 이거에 역행렬이 있어서 오늘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x바를 이렇게 유일하게 구할 수 있고 그때 프로젝션 P는 바로 이런 프로젝션 연산의 결과 프로젝션 연산, 선형 연산의 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게 이제 (3장의) 핵심적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흐름 다시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찾고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제 비로소 그때 이 제곱한 것에 힘이 드러나는데 봅시다. 그 2차 방정식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2차 방정식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되죠. 2차 방정식 최소값 구할 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함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어떤 점에서 발생하면 그 점에서 미분이 0이다. 미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최소값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래서 그 최소값에서 미분이 0이다 라는 이야기는 최소값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어쨌든 이 필요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A는 행렬이고 X는 벡터고 뭐 이런데 그냥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가장 작게 하는 거나 이건 가장 작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한번 가장 작게 하는 걸로 문제를 다시 포뮬레이션 해볼게요. AX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끼리 내적한 거죠. A 트랜스포스 AX 트랜스포스 AX 이거 그 다음에 AX 트랜스포스 B B와 트랜스포스 AX 두 개 같은 모양이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B 이렇게 쓰고 우리 A 행렬이고 X 벡터지만 그냥 쉽게 A가 스칼라고 X도 스칼라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인 거죠. 이런 모양이죠. 최소값은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A가 행렬이고 X가 벡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미분을 한다는 건 이런 얘기일 거예요. 미분을 한다는 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복잡하면 그냥 2차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냥 쉽게 요거만 한번 내가 해보면 요거만 한번 해보면 X 트랜스포스 Q 뭐 Q 트랜스포스 X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를 내가 X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X 트랜스포스 Q가 X 트랜스포스 Q가 X1, Q1
이거를 내가 이렇게 미분을 하면 x1에 대한 미분은 q1, x2에 대한 미분은 q2 쭉 나가서 xn에 대한 미분은 qn.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 q가 돼요. 그래서 x 트랜스포스 q의 미분은 q예요. 이런 편미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2 있는 거 그냥 따져준다고 이게 x 트랜스포스 q의 꼴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x에 대한 미분은 바로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x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 a x의 미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조금 일반적으로 쓰면 x 트랜스포스 qx x 미분은 EQX예요. 여기서 Q는 대칭이고. 그래서 이런 관계 이용하면 요거 Q가 A 트랜스포스 A인 경우니까 EQX 이거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마치 AX 이런 것들이 스칼라일 때랑처럼 생각해서 미분한 거랑 모양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스칼라라면 A 트랜스포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A 트랜스포스 AX 스칼라는 물론 아니지만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얘는 X랑 무관하니까 미분하면 0이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되게 쉽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렇죠? X의 절대값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어요. X가 0이면. X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디서도 미분할 수 있죠. 2X니까. 그렇죠? 결국은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것보다 크기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가 더 쉬워지는 건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요 크기의 제곱을, 내가 최소화하려고 하는 크기의 제곱을 미분했고, 그것이 0되게 하는 X, 엄밀하게 말하면 필요 조건인데 를 찾았더니 바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크기 말고 크기 대신 크기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X를 찾기로 함으로써. 그래서 최소 제곱법,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를 최소화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지만 최소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결과는 제곱하지 않은 원래 걸 가장 작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그냥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한 방에 하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지. 한 방에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한 방에 하고 나 소감이 어때? 그냥 한 방에 하고 끝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방에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을 찾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거 이렇게 간단히 구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긴 방법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 중심으로 보자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같은 결과를 낸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우리는 ax 빼기 b의 크기 또는 크기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x를 잘 찾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a의 컬럼들이 모두 독립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유일하게 x바를 구할 수 있고, 프로젝션 행렬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이렇게 생겼어요. B가 이렇게 생겼어요. 명백히 B는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지 않죠. 그렇죠?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려면 B의 세 번째 요소가 0이 되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AX, B 되는 X는 없습니다.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아야 되겠죠. 1, 0, 2, 3, 0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B 형태로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한 결과가 1입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행렬은 이게 프로젝션 행렬은 이거고, 프로젝션은 P라고 써요. P는 이게 이제 X바고 이게 이제 P는 프로젝션 행렬에다가 B를 곱하면 450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얻은 간결한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1이라는 X바와 450이라는 P를 얻었습니다. X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P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230, 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이 이게 A의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그 Z축 성분이 없는 그런 벡터 공간인 거죠. 자, 여기 있는 벡터들 가운데서 이 B랑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B가 4, 5, 6이니까 P는 그냥 Z축 성분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P는 4, 5, 0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 보고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P가 4, 5,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바는 바로 AX바가 P 되는 그런 X바예요. P는 명백히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죠. 0이니까. 그래서 110, 230 X바가 450이 되는, 즉 1123 X바가 45가 되는 X바를 찾으면 돼요. 이 1이고 제일 처음에 구한 거랑 당연히 일치하죠. 이것도 조금 이상하게 하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는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이 기하학적인 그림을 가지고 미리 다른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결과랑 일치한다는 걸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였던 예들이 전부 다 그런 거죠. 어떤 포뮬러가 나오면 그 포뮬러를 가지고 얻은 결과와 그 포뮬러를 통하지 않고도 얻어낼 수 있는 결과와 같다는 걸 보이는 거죠. 검증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검증은 동일한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얻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건 그냥 검증이라기보다는 검산? 되게 검산을 하면 같은 곳에서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검증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전부 다 그런 예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정리 3L로 정리된 이 이야기 얻어내고, 그리고 간단한 예로 확인을 했어요. 다 됐네. 이제 남은 건 이제 그 전형적인 사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B의 생김새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단 이런 특수한 사례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A 트랜스포즈의 난싱귤러인 경우만 살펴보면, 즉 A의 컬럼들이 내가 프로젝션을 하려고 하는 공간의 베이스 벡터라고 걱정을 할 때, 일단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였다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AXB 되는 X가 있는 거죠. AXB 되는 X는 있고, 그 다음에 P는 프로젝션은 자기 자신 B랑 같은 거죠. 이미 내가 프로젝션 하려고 하는 공간 위에 내가 있어요. 그럼 프로젝션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P하고 B가 같고,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그냥 AXB 되는 그런 X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이라기보다는 AX 대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또는 그거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이렇게 쓰니까 꼭 미분 같네.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그런 쓰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똑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B가 A의 렌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얘기는 AXB 되는 X가 있다는 얘기고, 그 X를 X1이라고 놨어요. 그리고 P는 이렇게 프로젝션 행렬 곱하기 B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
여기서 요 B 대신에 AX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상쇄돼서 없어지고 다시 AX1만 남았는데, 이거 상쇄돼서 없어지고 AX1만 남았는데 AX1이 B니까 P는 B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미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P는 B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A 트랜스포스 A가 난싱귤러가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해야 돼요. 이 경우는 지금 그냥 A 트랜스포스 A가 난싱귤러이면 쉽게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자, 이번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죠. 자, 레인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편의상 또 이 차원에서만 그리죠. B가 이 레인지 스페이스랑 직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B-P가 이렇게 생긴 벡터랑 직교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B가 직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P는 0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이 그림을 그려보면 P는 0이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네. 자, A의 레인지 스페이스랑 직교하는 벡터 공간은 A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죠. 그래서 A의 레인지 스페이스랑 직교하는 공간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B가 NA 트랜스포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랑 직교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시 쓴 거예요. A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니까 A 트랜스포스 B가 0되는 그런 B인 거죠. 자, 이제 프로젝션을 구해보겠습니다. 프로젝션은 이거 곱하기 B인데 A 트랜스포스 B가 0이니까 그냥 0인 거네. 기대했던 대로 P는 0이에요. 그러니까 B가 이 안에 있으면 B는 P고 B가 이거랑 수직하는 데 있으면 P는 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긴 뭐 A가 심지어 정사각형 행렬이고 역행렬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경우는 당연히 모든 B가 이거는 지금 그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하는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사례인 거죠. 뭐 계산해 볼 것도 없이 P가 B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랑 이거보다 더 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그 프로젝션 행렬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얘기했던 쪽으로 넘어가죠. 프로젝션 행렬 A 트랜스포스 A가 역행렬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얘가 뭘 만족하는지 봤더니 이걸 만족하더라. 이거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앞에서 1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킬 때 그때 P가 이런 P가 이거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거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일반적인 프로젝션 행렬이 만족하는 성질이고 요거는 P가 1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것이어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한 n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P는 어떤 걸 만족할 것 같아요? 1번 만족하고 2번 만족하고 얘는 랭크가 한 n쯤 되지 않을까요? A의 모든 컬럼이 다 독립이라면 A가 n차원 공간이라면 잘못 얘기했죠? A의 레인지 스페이스가 n차원 공간이라면 그렇죠? 내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볼게요. 실제로 정말 만족하는지. 자, 그냥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그냥 P 트랜스포스가 P랑 같은지 P 제곱이 P랑 같은지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뭐 너무나 명백한 건데,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냥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P 트랜스포스가 P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한 적 있죠. 프로젝션은 2번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일단 한 번 하면 내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공간으로 벡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한 A의 레인지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는 프로젝션 행렬 P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조건이 프로젝션 행렬이 만족하는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선형 함수입니까? 맞아요? 모든 선형 함수는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걸 보이는 방법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겠죠. 벡터에다 행렬을 곱하면 그래서 벡터를 얻는 거 AX 같은 거죠. 선형연산입니까? 확인하면 되죠. 모든 선형연산은 다 행렬 곱하기 형태이다. 사실이지만 증명하지 않았죠. 어떤 특정한 프로젝션 행렬이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로 얘가 프로젝션 행렬이 만족하는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따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 그게 이제 2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런 P 말고 어떤 Q,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어떤 Q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Q는 반드시 어디로든가 프로젝션하는 그런 행렬이다 라는 거예요. Q가 뭔지 이야기하지 않고 Q의 성질만 얘기했어요. 이 두 성질을 만족하는 Q는 프로젝션을 뜻한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B에다가 Q를 곱해서 만든 P는 어디론가 프로젝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이거를 증명하라고 한 거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프로젝션 한 걸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어진 정보는 행렬 Q가 이걸 만족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QB가 임의의 벡터 B에 대해서 Q를 곱한 이 QB가 어디로 프로젝션 됐을 거라고 예측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수 있을까요? Q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벡터 공간 뭐 있어요? 레인지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레프트 널 스페이스 뭐 그런 정도죠. 물론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네 개예요. 어디로 프로젝션 할 것 같아요? 어디로? 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프로젝션 하는지 보시면 B-P가 어디에 있는 벡터들과 직교하는지를 보이면 돼요. 이걸 내가 C라고 하면 C는 여기 있을까요? 근데 얘가 Q 트랜스포즈 Q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새로 쓸 필요 없겠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Q 트랜스포즈 Q 같은 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널 스페이스에 있는 거라면,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라면 C는 이걸 내가 그냥 X라고 놓을게요.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라면 아니면 레인지 스페이스인데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면 X는 어떤 꼴인가요?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면 X는 어떤 꼴이에요? QC 같은 꼴이죠. 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이 조건이 나올까요?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트랜스포스 나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QB는 B를 Q의 레인지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는 그런 것일 거다.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QB와 QC가 임의의 C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에 대해서 서로 직교한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이거 트랜스포즈 얘가 0인 거를 보이면 돼요. 이거 트랜스포즈 얘. 이거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 Q 트랜스포즈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거 Q 트랜스포즈가 Q니까 Q 트랜스포즈 Q는 Q제곱이 되고 빼기 Q제곱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0이고 그래서 그냥 항상 0이에요. 어떤 B든 어떤 C든 이것이 항상 0이에요. 즉 B-QB가 QC랑 직교예요. 바로 이거네. 그래서 QB는 Q의 레인지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Q에 대해서 딱 이 두 가지만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 무슨 판단할 수 있냐면 Q는 프로젝션 시키는 선형연산자야. 어디로 프로젝션 시키냐 하면 Q의 레인지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프로젝션 행렬이 꼭 이렇게 생긴 게 아니더라도 프로젝션 행렬이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성질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이 프로젝션 행렬의 차원이 내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는 사실은 잘 먼저 있죠. 프로젝션 행렬의 랭크가 내가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B의 랭크는 뭐냐? Q의 랭크는 뭐냐? 물론 요 P의 랭크는 P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P의 랭크는 N이에요. 얘가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그 다음에 Q의 랭크는 뭐 그냥 주기 나름이죠. 그래서 요 프로젝션 행렬의 랭크가 프로젝션의 대상 공간의 차원과 같을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고 그 추측이 맞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거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 번 이제 A의 컬럼이 서로 독립이면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겠네. A의 컬럼이 서로 독립이면 A 트랜스포스 A non-singular고 A의 행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가 non-singular고 2장부터 써왔고 여기서도 썼는데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증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증명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게 정리 했던 얘기죠. 지금 A는 N by N이에요. 써봅시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이고 AA 트랜스포즈는 M by M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것의 랭크가 N이면 A의 모든 컬럼이 독립이면 A가 풀 컬럼 랭크 행렬이면 다 같은 얘기였죠. A 트랜스포즈 A가 역행렬이 있는 시스템이다. 역행렬이 있는 행렬이다. 라는 거 얘기했어요. 또 A의 랭크가 M이면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니까 A 풀 로 랭크 갖는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이때 AA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 있다 라는 이야기 앞에서 했어요. 2장에서도 했고 3장에서는 이제 급기야 이 경우에 이거 가지고 프로젝션 행렬을 표현했죠. 이제 이거 이제는 확인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면 이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A의 랭크랑 A 트랜스포스 A의 랭크랑 AA 트랜스포스의 랭크가 다 같다. 물론 이건 당연해서 안 썼지만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의 랭크나 A 트랜스포스의 랭크나 같은 거였죠. 그렇죠? A 트랜스포스 A, AA 트랜스포스 다 랭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N이면 이것도 N이고 A 트랜스포스 A가 N by N이니까 얘가 non-singular. 이게 M이면 이번엔 A 트랜스포스 AA 트랜스포스가 랭크가 M이고 얘가 M by M 행렬이니까 얘가 non-singular 행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썼던 이 풀 컬럼 랭크면 A 트랜스포스 A가 나온 싱귤러, 풀 로 랭크면 AA 트랜스포스가 나온 싱귤러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일반적인 이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할까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이면 돼요. 여기 위에 쓴 정리라고 하는 거 3번을 보이면 돼요. 그리고 3번은 1번과 바로 위에 있는 1번과 2번에서 또 바로 보는 이야기예요. 1번, 2번 아직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하나만 칠까요? 이렇게 나갑시다. 자, 1번을 보였다고 칩시다. 자, 1번이 성립하면 2번도 성립합니까? 성립하겠죠. 내가 A 트랜스포스를 B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A 트랜스포스를 B라고 놓으면 A 트랜스포스를 B라고 놓으면 2번은 저 위에 있는 2번은 이렇게 돼서 1번과 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얘랑 같은 형태죠.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을 보이면 2번은 1번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하는 건 보입니까? 랭크 더하기 널 스페이스 차원은 컬럼 수예요. 그거를 내가 A 트랜스포스 A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A 트랜스포스 A 컬럼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죠? A 컬럼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차원과 이거의 차원이 같으면 이거의 랭크와 이거의 랭크가 같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컬럼 수가 똑같으니까. 랭크 더하기 널 스페이스 차원은 컬럼 수예요. A하고 A 트랜스포스는 컬럼 수가 동일해요. 널 스페이스도 같아요. 그러니까 랭크 같은 거죠. 그래서 랭크 같은 거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랭크가 같은 거예요. A의 랭크랑 A 트랜스포스의 랭크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죠. 또 이번에 같은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 하면 A 트랜스포스와 AA 트랜스포스는 A 트랜스포스와 A 트랜스포스 써주죠. A 트랜스포스와 AA 트랜스포스는 컬럼 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널 스페이스가 같으면 그거의 랭크도 같은 거죠. 이거의 랭크랑 이거의 랭크는 같아요. 근데 이거의 랭크는 이거랑 같으니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을 확인하면 2번은 1번과 마찬가지 얘기고 3번은 널 스페이스 차원 더하기 랭크가 컬럼 수다라는 사실에서 바로 나오는 거고 3번이 나오면 정리 3M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이야기는 풀랭크 행렬인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이 풀랭크일 때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번만 보이면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NA와 NA 트랜스포스 A가 같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보다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한 분, 네. 간단할 뿐만 아니라 간단해서 보이기도 쉬운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다?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다? 벡터 공간은 집합이니까 서로 포함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포함되고 또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 보이면 되는 거죠. 얘가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임의의 벡터가 NA는 임의의 벡터가 NA 트랜스포스 A에도 있으면 그러면 NA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우죠. 또 이번에 여기 있는 게 여기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NA 트랜스포즈가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얘가 같아지는 거죠. 이게 성립하는 거죠. 어렵지 할 수 있겠죠. NA에 있다는 얘기는 AX가 0이라는 얘기예요. N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 보이는 거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다가 왼쪽에 A 트랜스포스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왼쪽에 A 트랜스포스 곱해서 이걸 얻고 얘가 뜻하는 바는 이거고. 그래서 이거면 이거고 따라서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대 방향 얘기해 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X가 NA 트랜스포스 A에 있어요. 그건 A 트랜스포스 AX가 0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뭘 보여야 되죠? 그 X가 여기도 있다는 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X가 여기도 있다는 얘기는 AX가 0일 X가 0일 때 AX도 0이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앞에서 그냥 이거면 이거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왼쪽에 A 트랜스포스 곱해서 그냥 바로 해버렸는데, 이번엔 A 트랜스포스 곱해진 얘가 0이면 곱해지기 전인 얘도 0이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요 생김새를 보면 뭔가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왼편에 X 트랜스포스를 곱하면 이런 꼴이 되고, 얘는 뭡니까? 바로 AX라는 벡터의 크기. AX라는 벡터의 크기가 0이다. 벡터의 크기가 0이면 벡터는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X가 여기에도 있어요. 즉 얘는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거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된 거죠. 그래서 A의 널 스페이스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같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 그래서 얘가 N일 때의 상황이 이거다. 1번은 2번과 같아요. 2번에서 마찬가지 얘기로 얘와 얘가 같다는 거 보이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풀랭크인 경우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A의 모든 컬럼이 독립이면 A 트랜스포스 A가 나온 싱귤러고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가 나온 싱귤러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간단한 관계가 되게 세죠. 그렇죠? A의 널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스 A의 널 스페이스랑 같다. 이 정리 3M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여기서 사용하는 게 정리 3M, 즉 풀랭크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보면 결국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게 더 이거를 증명을 하고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는 그냥 증명의 일부로 담아두어도 물론 괜찮겠으나 그냥 이걸 얻는데 필요한 이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명제의 핵심적인 토대가 얘니까 이건 바깥으로 좀 드러내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간단한가? 이렇게 간단한 걸 좀 진작하지 왜 3장에서 일단 2장에서 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2장은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지 않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3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장에서 할 벡터의 크기 정의하고 나서 3장에서 할 법한 이야기인데 3장에 이렇게 후반부에 꼭 해야 되느냐, 미리 하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도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떻든 이제 AX 빼기 B의 크기를 또는 그것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는 문제 풀었고, A의 랭크가 N이어서 즉 A의 컬럼들이 모두 독립이어서 프로젝션 행렬이 잘 정의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거 살펴보죠. 자, 지금 T의 함수 FT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데이터가 2개가 있답니다. 실험 데이터가 2개예요.
B1이고 B2예요. 그래서 T1, B1, T2, B2라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데이터가 1차 함수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 1차 함수는 무엇이요? 라고 질문하면 찾을 수 있겠죠? 두 개의 점을 지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ft가 만약에 1차 함수라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그림처럼 빨갛게 그으면 되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x1 더하기 x2t로 놓고 x1, x2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t가 t1 b1이고 그 다음에 t가 t2일 때 f가 b2고 이거를 만족하는 x1, x2를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이게 빨간 직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내가 T3 그리고 얘는 한 차분 못 보고 내가 좀 잘못했는데 얘를 B3라고 합니다. B3. 그래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T1, B1, T2, B2, T3, B3.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점을 관통하는 가장 간단한 다항식을 찾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차 방정식? 그래, 2차 방정식 하면 됩니까? 2차 방정식 해볼게요. 아까 점 두 개 지나는 직선 그리는 건 쉽게 그릴 수 있었지. 나 그림 그리는 거 참 어렵네. 지났다고. 요거는 아까 빨간 거였고. 자, 파란 FT 파란 자, 이 세 개의 세 점과 일치하는 T1, X3, T1 제곱이 B1이고 빨리 쓸게요. X2, T2, X3, T2 제곱이 B2고 X3 제곱이 B3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1, X2, X3를 구하면 세 점을 지나는 2차 다항식을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X1, X2 찾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두식 독립이에요? 독립입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식 3개 나오는데 이 3개의 식 독립입니까? 이거 무슨 식이죠? 보니까 선형방정식이네. 왜냐하면 얘는 1t1, 1t2, x1, x2, b1, b2고 얘는 1 제곱 1 t3 t3 제곱 x1 x2 x3 지금 2개의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찾는 문제의 답이 유일하다면 그거는 요 행렬이 non-singular 행렬, 요 행렬이 non-singular 행렬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 찾는 문제 풀릴까요? 일반화 해보면 되겠죠. 자, 점이 n개 있습니다. t1, b1 나와서 tn, bn. 내가 찾으려고 하는 f는 그러면 이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을 찾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식이냐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1 t1 제곱 t1 n-1 1 t2 제곱 t2 tn 제곱 tn n-1 x1 x2 xn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을 찾는 문제의 답은 이런 n by n 행렬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non-singular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왜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행렬이 non-singular인지 보이는 거는 디터미넌트 포뮬러를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가우스야 소거법을 써도 좋고 확인할 수 있어요. t들이 모두 다르면 얘들이 non-singular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점 2개를 지나는 1차 함수 빨간 거 하나밖에 없죠. 점 2개를 지나는 2차 함수 엄청 많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가 점보다 많으면 당연히 답은 유일하지 않아요. 다항식의 차수 빼기 1이 점수랑 똑같으면 답은 유일해요. 그렇죠? 완전히 일치한. 자, 그런데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다항식 차수를 주고 찾으시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를 구해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찍혔어요. 실험을 했더니
그리고 나는 이 실험 데이터를 만들어낸 물리 법칙이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그 다항식의 차수도 얼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이 실험 데이터랑 잘 어울리는 다항식을 찾아보시오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측정할 때 측정 장치에 오차가 있다든가. 자, 점 몇 개 있죠? 너무 많이 찍었나? 몇 개 있습니까? 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차 다항식으로 피팅하면 10차 다항식 피팅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10차 다항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몰라, 막 그리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되나? 올라가야 돼? 아, 이거 어떡하지? 몰라, 이렇게 합시다. 몰라. 엉망진창인 거. 자, 이 실험 데이터를 만들어낸 그 물리 법칙이 이런 녹색 커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왜 빨간 게 더 빨간 물리 법칙이 만들어낸 점인데 다만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커브 피팅이라는 건 내가 얻어낸 점들이 뭐 실제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상태라면 오히려 점들을 완전히 관통하는 것보다, 즉 점의 수보다 훨씬 차수가 낮은 다항식으로 피팅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점을 완전히 관통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려면 다항식의 차수 빼기 1이 점의 수랑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다항식을 이렇게 빨간 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관통하는 거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차수 n이 요 점의 수보다 훨씬 적은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n개의 차수, n-1차 다항식입니다. 이번엔 데이터 포인트가 n개가 아니라 m개고, 그리고 m은 n보다 크거나 같아요. m이 n이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m이 n과 같다는 얘기는 완전히 일치하는 점을 딱 하나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 행렬을 내가 A라고 놓는 거예요. 이 행렬을 A라고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수가 n개가 아니라 m개인 거예요. 데이터의 수가 m개인 거예요. 차수는 n-1차고 데이터의 수 m개예요. 차수 n-1차예요. 그러니까 n개의 파라미터로 m개의 점을 피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n이 m이 m하고 같을 때가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봤던 바로 이 상황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러면 차수가 훨씬 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관통하는 점을 찾을 수 있고 완전히 관통하는 함수가 유일하지 않은 거지. 우리 거기 별로 관심 없어. 단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관통하는 점을 찾고 싶지도 않아.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n이 m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 행렬 a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죠. 톨이죠. 뚱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으니까 m이 n보다 크다면 그러면 당연히 존재성은 성립할 수 없겠지. 존재성 성립할 수 없어. 우리 관통하는 거 찾겠다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존재성은 성립할 수 없고 대신 이제 ax, b 되는 x는 없고 대신 ax와 b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으면 바로 이 빨간 커브 찾겠다는 거죠.
뭡니까? 전형적인 선형대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A 이렇게 정의하고 B 이렇게 정의하고 X 이렇게 정의하고 AX,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으면 그게 바로 데이터랑 잘 어울리는 다항식, M개의 데이터랑 가장 잘 어울리는 N-1차 다항식 찾는 선형대수 문제예요. 여러분 딥러닝이니 머신러닝이니 이런 거 할 때 선형대수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 피팅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항식 피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완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선형대수 문제로 바뀌는 거고. 자, 이제 앞에서도 물론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행렬이 non-singular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생긴 톨 직사각형 매트릭스가 행렬이 풀 컬럼 랭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뚱뚱해지면 당연히 풀 컬럼 랭크일 수는 없지. 그렇죠? A가 뚱뚱하면 A가 날씬하면 즉 M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길쭉한 행렬이니까 풀 컬럼 랭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T들이 서로 다른. 그래서 A는 풀 컬럼 랭크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커브 피팅의 문제는 이렇게 AX 빼기 B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 완전히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여기 그냥 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점 3개 그 다음에 1차 함수 찾아야 될 파라미터 2개인 경우 점 3개 마이너스 1일 때 1, 1일 때 1, 2일 때 1, 1, 3 이게 B고요. 그 다음에 T는 T1, T2, T3 3개 점이 있는데 T1이 마이너스 1, T2가 1, T3가 2.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이걸 X1, X2라고 놓은 거죠. X1, X2. 굳이 왜 C1, C2라고 X1 더하기 X2T. 그래서 이제 그 X를 찾으면 뭐 이렇게 단순 이런 계산 가지고 이제 X 찾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림이 이렇게 되더라.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X를 그렸는데 XT를 그렸는데 X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떤 판단할 수 있어요? 내 계산은 분명히 틀렸을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도 나는 계산이 틀릴 수 없으니까 이건 이게 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우리 감각에 맞지 않죠? 우리 공학적인 그 감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산 실수 같은 것이 내가 데이터를 보고 엔지니어로서 예측할 수 있는 거랑 다르다는 사실로 계산 실수가 있었다는 거를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오늘 AX 빼기 B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 다 정리했고 전형적인 사례로서 커브 피팅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